오늘은 이 을목에 대해서, 을목 물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내의 목행을 보면은 그 간목과 을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이 인목과 이제 묘목이 있는데, 이게 보자면은 그 2월이고 이게 3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지는 봄이 진토까지 되는데, 진토까지 이제 4월까지 봄으로 치는데,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 천간에는 봄을 뜻하는 글자가 이 두 글자밖에 없어요. 두 글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간목은 인목의 그 성격이 강하고요, 인목 같은 성격 성향이 강하고,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이 묘목과 이 진토의 성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중 말이잖아요. 봄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천간에 두 글자밖에 없으니까 이 간목은 그 봄 에너지의 그 초기 에너지가 강한 거고, 봄 초반, 그리고 을목은 봄 후반, 후반에 나타나는 특징이 강하게 있는 거죠. 이 을목은. 간목은 초반이고. 그래서 이 그 봄이 이제 오면은 하늘의 기운과 지지의 기운이 있는데, 봄의 지지의 기운이 인묘진이 봄의 그 지지 기운이고, 갑을이 천간의 봄 기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목은 그 봄 기운 천간의 초반을 담당하고, 을목은 후반을 담당한다. 이게 지금 을목의 첫 현상 모습을 그릴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과 을목이 그 뜻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간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있잖아요.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천간을 보면은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그 천간의 글자는 순서 개념이 아니고요, 흐름 개념이에요. 흐름 개념. 이렇게 돌아가는 개념.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그 다음에 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순서로 이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순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환이다. 순환 반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구가 있다면은 지금 얘가 1번이 되고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시간으로 친다면은, 한 바퀴라고 치면은 이게 지금 계절로 치면은 갑을이 봄이 되고, 임계가 겨울이 되고, 경신이 이제 가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병화, 정화가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무기는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텀에 있는 그런 조정 구간, 환절기 구간, 요런 걸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그 계속 순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순환 과정. 그러니까 여기 지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이라고 계속 배우셨는데, 이 천간은 이 순환되는 거를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근데 천간도 똑같이 그런 순환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봄 초기가 지금 후반을 생해주고, 봄 후반은 여름 초반을 생해주고, 여름 초반은 여름 후반을 밀어주고, 여름 후반은 또 이 무토, 그 가을로 넘어가기 위해서 조정 구간, 무토로 넘어지고, 무토로 넘어가고, 무토에서 기토로 밀어주고, 기토는 다시 경금, 가을로 완벽히 넘어가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 생을 해주고, 여기 경금은 또 신금을 또 밀어주고, 신금은 임수를 밀어주고, 임수는 계수를 밀어주고, 이게 계속 그 순환, 밀어주고 받고, 밀어주고 받고. 그러니까 즉 우행적으로 보면은 이게 같은 목이지만은 을목한테는 이 간목이 엄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엄마 같은 존재. 그러니까 십천간적으로 전 단계에 있는 애는 생해주는 기운 자체가 있다로 보시면 돼요. 밀어주는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사준에 이 갑이 있다거나, 아니면 운에서 갑이 들어올 때 약간 인성을 만나는 것 같이 뭔가 생을 강력히 받는다. 그래서 이 을목의 그런 십성적 특징 성향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준에 간목이 있으면 을목이 훨씬 더 짱짱하다, 힘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에서 간목이 이 신금 씨앗을 이렇게 깨트리고 나오는 뿌리 딱 나오고 요거를 이제 여기 씨앗이 있으면은 땅에 이렇게 씨앗이 묻혀 있으면 여기를 촉을 막 내민 다음에 씨앗을 뿌리를 받고 이걸 쭉 밀고 나와가지고 이게 콩나물 같이 크는 존재가 이제 간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 줄기 잎이 되는 거거든요. 줄기 잎이 되기 때문에 이 간목 다음에 을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의 엄마는 간목이 되는 거죠. 간목이 그러면 이게 쭉 들어 올라와가지고 이 상태까지는 간목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줄기와 잎사귀가 세분하게 막 퍼지는 현상은 을목의 현상이에요. 을목의 현상. 그러니까 이 그 옆에 퍼지는 이런 줄기들이 강하게 힘을 받으려면 이 몸뚱아리가 튼실해야지 힘을 받겠죠. 그러니까 즉 이 을목은 간목이 있어야지 이 몸통 뿌리가 있는 거를 뜻하기 때문에 을목은 이 간목을 만나면 그 등락개갑이라고 하는 게 요런 원리예요. 그래서 등락개갑은 뭐 요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뭐 나무가 있으면은 요걸 뭐 을목이 넝쿨려가지고 이렇게 감고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요런 개념이라는 거죠. 요런 개념.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한 솟아오르는 이런 몸뚱이 된다면 을목은 이렇게 퍼지는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은 몸통 뼈대가 이제 간목이 되는 거고 여기 이게 이제 을목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간목과 을목은 같은 이 봄에 힘을 강하게 받는다는 얘기죠. 봄. 근데 이 봄 중에서도 이걸 나누자면 봄 초반이 있고 후반이 있다는 얘기죠. 후반. 그래서 간목은 이 초반에 힘을 쓰는 애고 을목은 후반에 힘을 쓰는 애예요. 간목이 왕하고 을목이 왕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사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을목이 사하고 이게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면은 간목은 인묘에 가장 왕해지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이제 묘 진에 가장 강해져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그래서 얘는 이제 2, 3이고 여기는 3, 4고 그러니까 초반 후반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봄이 이제 그 2, 3, 4월인데 갑은 2, 3에 가장 강하고 을은 3, 4에 가장 강하다. 그 다음에 죽는 거는 갑이 사하는 공간은 신에 죽고요. 이때 가장 약해져요. 기운 자체가, 에너지 자체가. 그리고 을목은 유랑 수를 만나면 가장 약해져요. 이때. 왜냐면은 이 간목은 이 인목의 걸록, 묘목의 제왕, 그래서 양인이 되고 을목은 여기 묘목의 걸록하고 이 진토의 관대, 그러면서 양인이 되죠. 그래서 가장 세력을 얻는 거고, 이 간목 같은 경우는 미토에 인묘되면서 묘동으로 들어가고 이 신금을 만나서 완전히 이제 형태를 잃어버리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얘가 7월이고 여기 8월이기 때문에 8월에 가을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 봄의 그 씨앗을 뜯고 나오는 그런 그런 생명력, 생기가 무기로서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가을바람 불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7, 8월에 가을바람 슬슬 불거든요. 찬기가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낙엽, 이파리를 뜻하기 때문에 이 몸통이 조금 가을 기운이 이제 스르륵 빠지면은 이제 이파리가 나중에 늦게 이제 여기 그 9월, 10월에 그 절지, 을목의 절지, 여기 술토에 인묘 하면서 10월 달에 이제 9월 달에 그 칼바람, 서리 요런 거를 10월 달까지 맞아가지고 완전히 을목이 이제 나무에서 형태를 잃어버리고 그 우수수 떨어지는 형태로 세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하고 사하는 공간은 비슷하죠. 간목과 을목과. 그래서 이게 모든 목기는 그 봄에 왕하고 가을에 죽는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뭔가 가장 왕이고 가장 세태해지는 쪽이, 이게 별 차이 없어 보여도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섬세하게 해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갑목은 봄 초반이다, 을목은 후반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갑목은 이제 봄 초기이다 보니까요, 얘가 이제 그 씨앗 속에, 이게 씨앗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10월, 11월 뭐 이렇게 해서 신금이 이제 그 과일 열매에서 경금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경금이 과일이 가지고 이게 썩거든요. 막 썩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금 씨앗만 남아요. 그러면은 이게 스르르 땅에 묻히겠죠. 겨울에 그 땅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씨앗이 이렇게 쓱쓱쓱 땅에 묻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1월 달부터 이 해수를 만나면, 해수에서 이미 이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지는가 동시에 아직 날씨는 춥지만 내부적으로 이 씨앗에 이 촉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나갈 준비를 한다. 겨울에 준비를 해놨다가 봄바람 딱 불면은 이거를 뚜껑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상승을 한다. 그거는 이제 2월 달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전에 11월 달에 이미 지금 땅에 묻힌 씨앗이 됐던지 이런 나무의 그 촉이 됐던지 그 준비가 딱 완료가 된다, 이런 얘기. 11월 달에. 근데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뛰쳐나가지는 않고. 그런 형태의 이 갑목이, 그래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갑목이 이 해수에 장생을 하는 거, 장생. 그래서 이 갑목은 해수, 겨울 11월 달에 장생,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거고, 이 을목 같은 경우는 그 이파리이기 때문에 이 씨앗에서 갑목이 지금 장생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을목은 이파리이기 때문에 전혀 뭐 이때는 힘이 없어요. 을목 같은 경우에 해수 만나면 오히려 이 낙엽이 완전히 사지 걸리죠, 사지. 이파리가 완전히 지금 11월 달에는 썩어 없어지는 시기잖아요,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을목은 완전 작살나 있는 공간. 그래서 같은 목이지만 지금 완전히 지금 갑목은 이제 출발하려고 여기 땅 지금 준비를 하는 태세고, 을목은 지금 이파리는 지금 썩어 없어져 버리는 형태예요, 해수를 만나면은. 그러니까 그 수생목 개념이 완전히 지금 안 맞아 버리죠, 논리가. 그래서 을목은 해수를 만나도 힘을 전혀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는 그 씨앗 속에 그런 이런 거고, 여기 을목은 이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갑목을 막 설명을 하냐면, 저번 강의 때 갑목을 너무 설명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을목 하면서 짜집게 해가지고 막 집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할 때도 갑목을 많이 집어 넣으려고요. 그러면 갑목이 싹 들어가잖아요. 갑목 일간 분들 여기 을목이랑 개수할 때 많이 보세요. 갑목 일간이나 갑목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갑은 봄 초기죠. 초기. 봄 초기고, 을목은 후반이기 때문에 얘가 장생을 언제 하냐면은 을목 같은 경우 5화에서 해요. 5화. 여기 5화. 그래서 계절적으로 그 6월이 되면은 봄에 그 생기를 얻고 태어났던 그런 잎사귀들이 가장 6월이 되면 물오른 공간이 되죠. 물오른 공간. 그런 초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장 어떤 그런 생기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이파리는 가장 이때 힘을 많이 받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제 힘을 가장 잘 받는 공간. 그래서 양간 장생보다 음간 장생이 파워가 훨씬 센 게, 지금 여기가 이제 장생지라고는 하는데 여기가 완전 여름에는 그 잎사귀가 완전히 펴져가지고 짱짱한 시절이 되잖아요, 6월달은. 이 낙엽이. 그렇기 때문에 음간 장생들은 뭐 양간 거의 관대 전까지 치고 올라가요, 에너지 자체가. 엄청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12원성 도표 보면은 여기 음간이라고 써놨죠. 음간 장생은 지금 평균 그 땅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튀어 올라온 형태고, 양간은 이제 튀어 나오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여기 숫자로 보면은 여기 을목은 여기 장생지 8단계로 써놓고, 여기 그 양간은 지금 장생지 7단계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음간이 훨씬 더 세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세다. 사실 이 8단계보다 더 세요. 여기 한 8.5에서
9단계까지 쳐줘야죠. 음간은. 하여튼 요런 개념으로 하여튼 이 을목 물상을 지금 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목은 그 어떤 뿌리와 촉 뼈대가 되기 때문에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힘을 잘 받는 거고, 이 을목은 그 잎사귀 줄기를 뜻하기 때문에 이 여름 그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여름에서 봄까지 강한 형태로 유지를 한다. 요런 느낌을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12운성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이 12운성 도표를 요런 거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적용을 해도 되는데,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12운성의 음간이 더 세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좀 알고 가는 건 좋긴 해요. 그래서 을목은 우화에서 이제 그 장생을 봤는데, 이 간목 같은 경우는 씨앗 속에 어떤 그런 촉, 뿌리, 몸통이 되기 때문에 이 6월이 되면은 이제 그 뿌리 쪽으로 몸통 쪽으로 힘이 뭉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힘을 뽑아가지고 이 밖으로 뿜어내는 쪽으로, 이제 그 나무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여기 나무에 있는 힘을 쫙 뿌려가지고 여기 바깥으로 뿜어내는 형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뿌리까지 싹 이렇게 끄집어 다녀가지고 바깥으로 뿜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온 힘을 다 쫙 빨아가지고 여기 바깥으로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그러면은 이 을목이 굉장히 힘을 받겠죠. 그 대신 이 몸통의 기운은 싹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간목은 힘이 빠진다, 사한다. 여기 가보사 되죠. 힘이 쭉 빠진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을목은 힘을 받고 간목은 사한다. 뭔가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 그 12운성을 활용할 때는 이 딱 그 나무 하나 그려놓고 계속 생각 유추를 해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그래서 이 그 간목은 을목한테 엄마 같은 존재다. 을목일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을목에 해당하는 십성이 그렇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초보자분들이기 때문에 이 해석 범위를 많이 넓히지를 못해서 이제 조금 다양하게 해석을 못하는 건데, 이 을목 일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을목이라는 그 에너지 자체가 그런다. 그러면은 을목은 인성도 될 수 있고 재성도 될 수 있고 이 식상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성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돼요. 이 관성이 이걸 관성으로 쓰시는 지금 그 여성분이라면은, 정관으로 쓰시는 여성분이라면은 해 잣대 뭐 별로 그렇겠죠? 해 잣대?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사하고 여기서 병지니까. 대신에 이 간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 오히려 힘을 받죠. 이 간목을 관성으로 쓰시는 여성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일간으로 치부를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를 이제 십성이 어디에 걸리냐를, 어디에 자기 사주에 걸려 있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요 빳빳한 뿌리와 몸통을 뜻하는 이 간목을 지나서 이 줄기와 이 줄기 끝에 있는 이파리, 요런 거를 지금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은 이 성향 성격이 쭉 그대로 직진으로 올라가는 걸 의미를 하니까 굉장히 좀 그 빳빳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죠. 가위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쭉 곱게 올라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렇게 꼬아지면서 뻗어 나가는 게 이제 을목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이 간목보다 훨씬 더 성향 성격으로 한층 더 좀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로 융통성이 강한 성향 성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다, 성격이다. 일간이면은 그런 성격이다로 되는 거고, 이제 그게 뭐 재성이나 관성이나 식상이다 그러면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간목은 이렇게 쭉 솟아오르는 에너지고, 을목은 이 넓게 흩어짐, 흩어버린다, 약간 떠나버린다, 요런 형태로도 의미를 해요. 을목은 다 이렇게 확 벌리고 이렇게 흩어버리고
흩어지면서 떠나버리는 요런 형태의 개념. 그러니까 이 을목이 지금 보면 이게 새처럼 생겼어요. 이게 새. 그리고 낙엽은 나중에 이게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을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을목은 바로 병화로 달려가는 애예요. 병화로. 병화가 온 세상 천지에 이 빛을 쏘면서 어떤 에너지를 발광을 하면서 세상 천지에 알리고 떠나고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거든요. 이게 해도 되지만 꽃도 되고 하여튼 그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는데, 을목 역시 뭔가 이렇게 그 새처럼 또는 낙엽 이파리처럼 이렇게 바람 불면 휙휙 날아가고 사방강뒤에 을목이라는 존재를 알리고 떠벌리고 뭐 이런 형태의 그 현상, 물상,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이게 잎사귀도 의미를 하지만 이 딱 꽃이 피기 전에 이런 꽃몽우리가 있잖아요. 꽃몽우리. 그 상태가 을목 상태다 생각하시면 돼요. 병화가 딱 오면은 이게 확 피는 거죠. 꽃으로. 그래서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새와 같다. 이게 새을이잖아요. 새을. 그래서 새처럼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기운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 글자에다가 이 우주의 에너지, 지구의 에너지를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새을을 여기 간목 뒤에다가 그 박아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 요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제가 뭐 확신을 할 수는 없겠죠. 이 만드신 분을 만나서 제가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을목은 그 잘 날리고 이곳저곳 전달 신호 체계가 된다. 그래서 이동한다 하는 것은 새처럼 잎사귀처럼 무언가를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된다. 요런 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요런 것은 현대 사회에서 언어, 소리, 말, 음악 이런 거를 이제 뜻하게 되는데, 이게 또 이게 목으로 새로 그 생겨난다. 요런 개념이 강하잖아요. 신출 요런 거. 그래서 창작, 아이디어, 음향, 음악, 녹음, 뭐 음반, 교육, 상담, 뭐 성우, 예술, 떠들거나 시끄럽게 하는 그런 곳, 사람, 뭐 이런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취급하거나 다룬다거나 만들다거나 생산한다거나 그런 형태를 이게 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이게 뭔가를 많이 알리고 떠들고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하면은 그게 인기가 되죠. 그래서 명예, 이게 교육으로 가면 명예가 되겠죠. 떠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재성이 된다. 재성.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 그런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물건이나 상품이다. 그러면은 음반이다, 음향기기다,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어떤 마이크다, 스피커, 뭔가 시끄럽고 떠들고 뭐 그런 공간, 그런 것, 그런 상품, 제품, 소리가 나는 것, 이런 거를 의미를 한다. 이게 이제 식상이다. 그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식 또는 그런 내 입, 내 혀 또는 내 손발, 내가 굉장히 좀 시끄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임수일간이 을목을 만난다. 그러면은 한 좀 시끄럽다 이렇게 되는 거. 시끄럽게 한다. 그런다는 거는 그 말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기본 탑재가 되어 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 한 말이 여기저기 새와 낙엽이 돼서 이곳저곳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잘 전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성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이따 이 물상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건데, 이게 꼭 새만 뜻하는 거 아니고요. 그 창신, 창작 요런 걸 많이 뜻한다고 했잖아요. 신출, 새로 만드는 거,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이게 을목이 계속 솟아나는 거니까 이렇게 넝쿨처럼 이렇게 태어나는 거는 이 머리카락이죠. 요거. 그래서 이게 그 헤어로도 헤어 디자인 뭐 이런 형태로도 많이 가요. 이게 헤어, 머리카락 자라나는 거, 인체에 이 꼬불꼬불 이렇게 털이 되는 건 털. 그런 것도 뜻하고, 이게 인성이 되면은 이 정신적인 그런 아이디어, 지적 자산, 지식 자산. 그러면 저작으로 가죠. 저작권. 그 다음에 그 출판하면 무슨 책 해가지고 그 들어오는 게 뭔가요?
기자분들도 있죠. 기자분들 어떤 기사 하나 쓸 때마다 그 기사 문서, 인성이 문서잖아요. 문서 형태. 을목을 인성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런 문서 형태. 여러분 기자분들 이거 뭐 하나 쓸 때마다 그 광고랑 뭔가 막 붙으면서 거기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문서 그 신문 막 기사 하나 쓸 때마다 신문을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뿌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사 자체가 이 새처럼 낙엽처럼 이렇게 천지로 뿌려지는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을목 기준으로 이 십천간 글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글자를 만나면 이 을목의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 기준 해가지고 십천간을 보면은 이제 을목이 간목을 만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을목 기준에서 간목을 만나면은 그 간목으로부터 을목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그 을목에 해당하는 그 십성적 특징이 대폭 상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그 겁재니까 겁재의 특징까지 나타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을목이 을목을 만나면, 그러니까 만났다는 거는 사주에 같이 있거나 운에서 들어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을목이 을목을 같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지지도 천간도 같은 글자 같이 있으면은 이게 같은 이제 비견이 된다면은 이제 승부욕, 투쟁심이 강해지겠죠. 근데 이제 같은 글자가 두 개가 동시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꼭 비견 겁재가 아니고 재성이고 뭐 인성이고 상관이 없이 요거는 그냥 좀 형작용으로 보시면 돼요. 이 두 십성이 십성 간의 어떤 조정 조율, 어떤 바꿔치기, 가락 끼운다, 뭐 요런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다. 또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형살작용, 형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일간이다 그러면은 군신대자 현상을 또 보시면 돼요. 제가 저번에 군신대자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편집에서 올렸는가 안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같은 일간이 운에서 들어올 때 군신대자, 그 다음에 사주 내에 같은 요게 있다 그러면은 경쟁심 승부요, 요런게 세진다. 질투, 요런게 세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을목이 이제 병화를 만난다. 그러면은 이 반대의 세력이 되는 이 그 경금이랑 신금을 병화가 극을 해가지고 이 가을바람이잖아요. 얘네들은 가을바람인데 여름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여름 태양이 때려쳐 강하게 쏴가지고 이 가을바람, 이 경금과 신금은 어떤 그 서리를 의미를 하거든요. 서리, 칼바람, 차가운 바람을 의미를 하는데 이 서리 같은 이 그 낙엽을 시들게 하는 그런 기운을 병화가 들어와가지고 싹 지금 따뜻하게 녹여버리는 형태로 가버리다 보니까 지금 을목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을목적인 성향, 성격, 을목의 그런 관한 십성의 기능, 상태가 상승을 한다. 활발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을목이 사주 내에 이제 12혼성적으로 세력이 없는데, 세력이 없다는 거는 관대, 걸록, 제왕, 세지, 음간일 경우에는 목욕, 장생 뭐 요런 게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지지에 인, 묘, 진 이런 게 없고 지지에 그 수행, 인성도 없다. 인성도 없는데 인성이 수가 되잖아요. 수가 되는데 이 병화만 너무 사주내에 많이 들어와 버린다. 이런 식으로 너무 들어와 버리면 이게 한때 반짝 뜰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여기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은 지속성이 좀 떨어져요. 지속성. 그래서 그 끈기와 뚝심, 버티는 게 좀 약하기 때문에 건강이 작살이 나든지 멘탈이 작살나든지. 왜냐면은 갑이 을목의 엄마 같은 존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병화의 엄마 같은 존재를 하는 게 을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 엄마를 쪽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기운을.